When the night has come and the land is dark and the moon is the only light we'll see. No, I won't be afraid. Oh, I won't be afraid. Just as long as you stand by me. So darling, darling, stand by me. Oh, stand by me. Oh, stand by me. Stand by me. If the sky Stand by me. 자, 교과서 60쪽부터 61쪽까지고 오늘은 1920년대의 일본의 통치 방식입니다. 우리가 10년대는 무단 통치라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했죠. 자, 근데 이제 3.1 운동이라는 거대한 전 국민적인 어떤 저항 운동을 보면서 이제 일본 애들이 우리의 통치 방식이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조선인들의 어떤 저항도를 낮추면서도 또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게 이 문화 통치라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3.1 운동 이후에 변경된 문화 통치의 내용을 이제 파악해야 되는데, 이 얘네들이 아주 교활한 어떤 정책을 펼쳐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교활한 거에 당하지 말고 그 실제 목적을, 이제 진짜 목적, 얘네들이 우리에게 좀 더 잘해주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실제 목적, 진짜 목적을 파악해야 되는 게 여러분의 임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수탈 정책으로는 이제 1920년대에는 산미증식 계획이라는 정책을 펼칩니다. 우리가 1910년대에는 토지조사 사업과 회사령이라는 두 가지 정책이 있었죠. 20년대에는 산미증식 계획이라는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어떻게 정책을 변화시켜 나가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 1910년대에 이제 조선 총독으로 부임하는 사람들은 이제 육군이나 일본 육군이나 해군의 대장들, 이 군인 출신들만 이 총독으로 부임합니다. 자, 근데 이제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앞으로 이제 문관 출신 총독도 임명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꿉니다. 그래서 10년대처럼 강력한 군인들이 어떤 공포나 무력에 의해서 통치를 이제 안 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기대감을 이제 조선인들이 가지겠죠. 자, 거기다가 이제 10년대에 헌병경찰 제도나 어떤 제복이나 칼을 착용하고 또 퇴영령을 이렇게 시행하면서 좀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해 나갔었는데, 이제 20년대에 들어오면서 헌병경찰 제도도 폐지하고 이제 일반 보통 경찰들이 이제 우리 조선 국민들을 치안을 단속하는 이제 헌병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복이나 칼을 착용 같은 것도 해제하고 퇴영령도 이제 폐지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부드러운 통치를 기대할 수 있겠죠, 우리가. 자, 그 다음에 10년대에는 이제 언론, 출판, 결사는 뭐냐면 어떤 단체를 만드는 걸 결사의 자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집회의 자유, 어디 모여서 이제 시위하는 거, 이런 자유가 없었는데 한곳만 찾았는데 금동로의 남산동에 있는 남산 시리가 또 지 맘대로 또 작동하네. 20년대에는 이제 이런 자유도 이제 허용하겠다라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좀 자유스럽고 좀 부드러운 통치가 기대되는 내용들이죠. 자, 그리고 10년대에는 이제 교육도 조선인들에게 일본어를 빨리 가르치고 또 고급 교육을 안 합니다. 빨리 기초적인 것만 가르쳐가지고 빨리 이제 시키는 것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교육을 펼쳤었는데, 20년대가 들어서면서 앞으로 너희 조선인들한테도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이제 하면서 조선인들의 기대가 커져가겠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 이제 이 정도면 이제 일본의 식민지에서 어떤 좀 살만하겠다 라는 이제 신식을 갖게 되겠죠, 이런 내용을 보면. 자, 그러면 이제 실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문관 총독이 임명 가능하다고 이제 정책을 바꾼다고 했죠. 근데 실제로 문관 총독이 임명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전처럼
계속해서 군인 총독만 임명됩니다. 두 번째, 보통 경찰제로 전환하면서 이제 예전처럼 빡센 어떤 헌병 경찰들이 사라진다고 했죠. 자, 근데 이제 2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찰 이제 설치된 경찰서나 파출소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3배 이상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이 경찰들 숫자도 3배 이상 어마어마한 숫자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적인 어떤 감시나 통제는 더욱더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925년에 치안유지법이라는 일본에 욕하면 바로 잡아가서 가둬버리는, 사회를 혼란하게 하면 바로 잡아가서 가둬버리는 이런 법도 시행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잡아 가두기 위한 감옥도 이제 설치를 이제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통 경찰제로 바뀌었지만 부드러운 통치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시나 통제가 더욱 강화된 사회로 발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 자, 그 다음에 언론 이런 자유를 이제 허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1920년에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같은 이런 신문들이 창간합니다. 지금도 이 신문사들이 남아있죠. 자, 근데 실제로 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었냐면 전혀 아닙니다.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신문사를 창간했지만 기사는 끊임없이 검열되었고, 또 일본의 불리한 어떤 내용들은 다 기사가 삭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자유가 사실 거의 보장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런 교육의 기회는 아주 소수의 친일파들이나 굉장히 극히 제한된 소수자만 이제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화 통치라는 것의 어떤 본질적인 목적은 뭐냐면 이렇게 부드러운 척 하면서 이 조선 사람들에게 좀 더 어떤 이 일본이 그래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네 라는 어떤 이런 인상을 심어 주었지만 실질적으로 변화된 이 실상을 보면 사실 어떤 감시나 이런 통제는 좀 더 세련된 방법으로 우리가 좀 더 반감을 안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을 펼쳤던 거지, 실질적인 어떤 통제의 정도는 비슷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화 통치의 실제 진짜 목적은 뭐냐면 이제 조선인들에게 친일파를 육성을 해서 일본에게 정말로 어떤 일본의 통치에 저항하지 않는 그런 통치를 만들고자 한 게 이 문화 통치의 실제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산미증식 계획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1910년 이때 들어오면서 일본에서는 급속하게 이제 공업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제 농민들이 도시로 와서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본이 이제 공업을 주로 발전해 나갔는데 문제가 뭐냐면 수많은 농민들이 일본 대도시로 와서 공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제 실제 식량이 모자란 겁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는 이 모자란 식량을 어디서 충당해야겠다 생각했냐면 조선에서 쌀을 크게 늘려서 쌀 생산을 늘려서 이 조선에서 나는 쌀을 가지고 일본 노동자들에게 이제 보급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산미증식 계획이라는 말 뜻이 뭐냐면 산을 생산하는 겁니다. 미는 쌀미자고요. 그래서 쌀 생산을 증가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선의 이 식량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이 식량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는 거죠. 개간 정책도, 땅이 원래 농사를 못 짓는 땅도 이제 개간을 통해서 농사를 짓는 땅으로 바꾸고, 이제 각종 저수지 같은 것도 확충하고, 그 다음에 쌀 품종도 좀 덜 죽고 이제 병충해에 강하고 생산량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개량하고, 비료 같은 것도 사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 정책의 결과를 보면 쌀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자, 그래서 조선 사람들도 이 쌀 생산량이 늘어난 것에 어떤 혜택을 받았냐면 전혀 아닙니다. 이 늘어난 생산량보다 쌀이 일본으로 빠져나가는 양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쌀의 양은 오히려 더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농민들은 한창 이제 식량 부족에 시달리게 되었고, 이제 이런 어려운 처지에 이제 식량이 모자라니까 조선 사람 농민들은 어떻게 해서든 간에 식량을 구해야겠죠. 그래서 자기 땅을 또 일본인들한테 팔아 넘기면서 이 식량을 이제 구하거나, 이제 그렇게 땅을 빼앗긴 사람들은 이제 일본 대지주 밑에 들어가서 소작농으로
이제 일본의 어떤 통제를 받으면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조선에서 못 살겠다, 농사를 못 짓겠다 해서 이제 나라 바깥으로 이주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조선에서 워낙 쌀이 모자랐기 때문에, 식량이 모자랐기 때문에 이 일본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만주 지방에서 나는 각종 잡곡물들, 뭐 콩이나 뭐 수수나 뭐 이런 것들을 이 조선에 수입해가지고 너희들은 이런 거 먹고 농사 지어라 하고 열심히 이 조선 농민들이 생산한 쌀은 전부 일본 노동자들에게 보급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1920년대 경제 수탈 정책인 산미 증식 계획의 어떤 목적과 실제 결과였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